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고등학생의 성공적인 공부 방법에 대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공부 방법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서 고등학교 마지막 편이고요. 어찌 보면 입시에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이 보통 1학년 또는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미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부터 완성이 되지 않아서 이미 늦었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늦은 거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알고 있으면요. 1, 2년 안에 많은 부분을 채워서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잘할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열심히 듣는 학원 수업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학교에서도 양질의 수업을 듣는다. 자,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니네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해주니? 정말 듣기 어려울 정도로 선생님의 수업이 질이 낮거나 아니면 수업을 아예 대충대충 하니? 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수업은 아니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교과서에 충실하게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준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내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정말 기본 공식과 개념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안 듣는 거니? 그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그때 아이들이 이야기하기를 선생님이 수업을 열심히 해주기는 하지만 굉장히 지루하고 졸립기 때문에 수업을 잘 안 듣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열심히 해줍니다. 어려운 문제도 풀어주고 쉬운 문제도 풀어주고 개념 설명도 잘 해줘요. 그러면 설명을 듣는 수업이라는 그 전제 조건에서 봤을 때, 어, 학원에서는 이 학교처럼 설명을 듣는 수업을 하는 게 제 기준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들지는 않아요. 내가 문제를 학교보다는 더 많이 풀어보고 내가 풀어보는 문제를 즉각 질문하고 방향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돼야지 학원에서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는 개념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부모님들이 질문을 해요. 개념을 모른다는 거는 사실 너무나 억지스러운 거예요. 뭐냐? 개념을 모를 수는 없어요. 난독증이나 한글을 모르는 아이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수원을 내신으로 하는 친구들 수열의 개념을 모른다. 문제지를 처음에 펴보면 그 수열이라는 거에 등차 수열은 뭐냐? 등비 수열은 뭐냐? 수열의 합은 뭐냐? 시그마는 어떻게 돼 있냐? 너무나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공식은 아는데 대입과 적용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문제를 안 풀어봐서예요. 아무리 설명을 많이 들어도 대입과 적용을 못해요. 그거는 스스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내가 풀어보고 질문하고 풀어보면서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많이 들어도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고등학교 강사가 실력이 굉장히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 칠판에서 듣는 수업에 큰 도움과 굉장히 많이 빼먹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요, 사실. 왜냐? 내가 그 선생님에게 내가 필요한 그 엑기스의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가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상위 1, 2% 또는 상위 3, 4% 절대적인 1등급 안에 들어가는 완벽하게 잘하는 아이다. 모의고사는 항상 1등급이 나온다. 거의 100점에 가까운 1등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우리 아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획기적인 문제풀이를 수업을 듣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외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칠판 수업, 어려운 문제풀이 수업, 학기 중에 나가는 선행 수업이 전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하고 학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한 문제 한 문제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꼼꼼하게 풀어보는, 그리고 내가 그 풀어보는 데서 어디까지가 막혔는데 어디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를 스스로 생각하고 그 막힌 부분부터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이 아이한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수능을 준비하는 학원. 내신과 수능은 절대로 뗄 수 없는 자웅동체 한 몸이다. 제가 고등학생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은 절대로 3학년 1학기 내신이 마무리될 때까지 절대로 내신을 포기하면 안 된다. 왜냐?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아이가 1학년 때, 중학교 때 너무 공부를 안 해서 1학년 때 내신을 망쳤어요. 2학년 1학기도 내신을 망치고 2학년 2학기부터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3학년 1학기도 성적이 올랐어요. 그래서 점점 성적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너무나 1학년, 2학년 1학기에 내신을 망쳐서 이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은 수시로 절대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완벽하게 챙김을 했어야지 이 아이가 수능도 잘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해요. 수능에서 내가 내신에서 나보다 잘하는 아이를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수능에서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내신에서 단 한 번이라도 그 아이랑 비슷하게 가보든지 아니면 그 아이를 한 번이라도 마지막 시험이라서도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 그 아이보다 수능을 더 잘 볼 수 있지. 내가 내신에서 이겨보지도 못한 아이를 어떻게 수능에서 이기겠냐는 거죠.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마지막까지 내신을 챙긴 아이가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시를 마무리해 보신 부모님들은 알 수 있지만 아이들이 고등학교 1, 2, 3학년 중에서 가장 공부를 안 하는 시기가 3학년 시기예요.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시기가 고등학교 2학년 시기입니다. 이 말을 내포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이들 마음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잘하는 친구대로, 못하는 친구는 못하는 친구대로 마음이 붕 떠 있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것이 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재수 때도 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고등학교에 인기적인 편제 있잖아요. 모든 내신을 다 2학년까지 끌어내리고 3학년 때 수능 준비만 하는 이 편제를 굉장히 반대해요. 왜 반대했냐 하면 이래가지고 그 미성숙한 아이들이 3학년 때 공부 원동력을 가지고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 2학년 나이, 그 2학년 나이 때 그 해놓은 그 공부를 3학년 때 공부가 안 되고 마음이 붕 떠 있지만 그거를 정리하면서 수능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2학년 때부터 그 꼼꼼함과 치열함을 없애고 수능을 공부하겠다고 준비하면 그러면 이 아이는 이미 입시는 끝난, 뭐 이렇게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입시에 성공하기가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과정을 겪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꼭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믿고 싶은 선생이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는 선생을 찾아라.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정말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을 학원이든 학교든 한 분 이상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 그분이 정말 돈을 받고 사기꾼처럼 달콤한 말을 해주시는 선생님이든 어쨌든 어느 한 분을 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나한테, 우리 아이 또는 나한테 정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믿고 매어 달릴 수 있는 선생님, 어떤 과목이든지 그런 선생님 한 분을 끝까지 잡고 가는 건 고등학교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미성숙하고 어립니다. 맨날 와서 부모님에게 하지 못한 말도 많이 하고 울고 부모님들이 알지 못하는 친구들 간의 그 미묘한 관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선생님, 올바르게 내 이득과 상관없이 냉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선생님과 상의한다는 것 자체로 학원에 와서 오늘은 공부를 좀 덜 했지만 그 선생님과 교감을 나누고 그 선생님에게 기댈 수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수강료 이상의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학원 강사가 학교 선생 나부랭이가 뭐가 되겠냐 그러지 말고 정말 어떤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참 스승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우리 부모님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선생님을 혹시라도 만났으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더라도 입시가 끝날 때까지는 참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공부 방법의 마지막 고등학생의 성공적인 공부 방법에 대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